오늘은 무릎 관절내 유리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생성된 이물질이 관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유리체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김민재 선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 팀의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얼마 전에 시즌 아웃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행했던 검사상에서 무릎 안에 이 유리체가 발견이 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기를 당분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무릎 관절내 유리체는 관절 내부에서 생성된 어떤 뼈 조각이라던가 연골 조각과 같은 우리 몸의 조직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흡수되지 않은 채 관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리체가 생성되는 원인은 크게 외상적 요인과 관절의 노화나 퇴행성 변화와 같은 비외상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인 외상적 요인과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와 같이 무릎에 비교적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나, 혹은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순간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 무릎 주변에 있는 뼈 조각과 연골 조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조각 자체가 흡수되지 않은 채 무릎 내부를 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곧 유리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인 관절의 노화나 퇴행성 변화와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 관절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뼈와 연골 조직이 약해지게 되고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탈락이라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탈락된 조직 자체가 관절 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떠다니게 되면서 증상을 유발할 경우 이런 유리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리체 질환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은 이 유리체 자체가 만들어내는 관절통이 되겠습니다. 이 유리체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 내부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체중 부하를 할 때나, 혹은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굽혔다 펴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할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을 잘 굽혔다 폈다 하기 어려운 잠김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체중 부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절뚝이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장시간 지속이 되게 되면 무릎이 붓거나 혹은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무릎에 불안정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유리체 질환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 석회 성분의 유리체가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회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러할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볼 수 있겠고, MRI 검사를 시행했을 때에는 비석회성 유리체뿐만 아니라 이 유리체의 크기라던가 모양, 그리고 대략적인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체는 관절 내 이물질이기 때문에 관절에 끼인 채로 지속적으로 체중 부하나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가해질 경우에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손상은 무릎 내에 있는 구조물인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라던가 반월상 연골판, 그리고 인대나 관절낭과 같은 이런 연부 조직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상이 장시간 방치되게 되면 무릎 관절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곧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에 발현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리체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이 통증 자체는 경구약물이나 물리치료, 그리고 관절 내 주사 등을 통해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이 유리체를 관절 내에서 직접적으로 흡수시키거나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 등의 증상은 재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겠습니다. 유리체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유리체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무릎에 사용하는 관절경적 수술 방법으로 이 유리체를 제거해 볼 수 있겠으며, 이 유리체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통증도 심하지 않고 상처 부위의 관리 외에 특별하게 회복과 어떤 재활 기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의 수술 후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법 외에 수술적인 제거 방법만이 물리적으로 이 유리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어서 유일하고 근치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체의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외상이라던가 혹은 막을 수 없는 관절의 노화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체 질환이 생기는 것을 100% 예방을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력이 있다던가 혹은 관절을 움직일 때, 체중 부하를 할 때 찌르는 듯한 통증, 무릎에 덜그럭거리는 이런 소리가 나는 듯한 유리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간단한 엑스레이부터 MRI까지 이러한 조기 진단만이 어떻게 보면 이 유리체 질환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환자분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환자분이 특별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만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유리체를 방치하셔서 관절의 노화와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리체 질환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의 정명근 원장이었습니다.